뭐 마스크 써서 모른다고 이렇게 인상 쓰고 보기 있기 없기? 이러지 맙시다. 성공하려면 얼굴 펴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얼굴 펴라. 성공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40 이상 되신 분도 계신가요? 이것도 대답을 안 합니다. 40 이상 되신 분 계세요? 그럼 집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얼굴 펴세요. 집에서 얼굴 펴지 않고 찡찡거리고 있다가 아내한테 얻어 터진 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굴 펴자. 얼굴 펴자. 두 번째, 자세 펴자. 자세 펴라. 자신감 생긴다. 자세 펴라. 우리가 주눅들 필요 뭐 있습니까? 자세 펴시다. 그리고 세 번째, 말. 제대로 말하자. 긍정적인 말을 하자. 주변에서 요즘 유튜브, 저도 하지만 유튜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나 부정적인 게 많아요. 자극적인 것이 많아요. 그러나 내 행복과 내 성공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첫 번째 메시지. 자, 얼굴 펴자. 그리고 어깨 펴자.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JP모건 체이스라는 은행 아시죠? 금융투자회사잖아요. JP모건의 창업자인 모건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모건한테 하루는 한 신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흰 봉투를 가지고 와서 이 봉투 안에 성공 방정식이 들었다. 그러니 사라! 모건이 물었습니다. 얼마냐? 25,000달러다. 그때 당시 25,000달러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3천만 원입니다. 봉투 하나를 주면서 3천만 원에 사라. JP 모건이 이걸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펴왔습니다. 바로 25,000달러 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떤 성공 방정식이 있었느냐?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놀랍게도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날 할 목록을 기록해라. 첫 번째. 두 번째, 그대로 실행해라. 실천해라.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찌 했겠습니까? 3천만 원에 샀겠습니까? 안 사죠. 그리고 어떤 놈은 얼른 그냥 공짜로 주워 듣죠. 더 놀라운 사실은 공짜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장난하냐? 장난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건은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그걸 3천만 원에 샀다는 얘기예요. 3천만 원에 샀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작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작심. 작심은 공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가 세상을 완전히 공짜로 바꿔놨어요. 교육은 공짜다? 놀라운 사실이. 제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으면 그냥 맞다고 끄덕끄덕이라도 좀 해줘야지. 안 그러면 얼마 전에 타기하신 우리나라의 석학 이어령 교수님 계시죠? 그분이 기자들 만나면 인터뷰할 때 늘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오늘 내가 빨리 끝내겠다고, 빨리.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5시간 넘게 걸린답니다. 여러분, 그분 못지않게 저 말 많은 놈입니다. 오늘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라고 잡혀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대답하면 됩니다. 별거 아닌 거 그냥. 그리고 끄덕끄덕 하면 됩니다. 끄덕끄덕. 오프라인 강의 이게 지금 요즘 어때요? 저는 지금 내일도 줌 교육인데 줌 교육 재미가 없거든요. 온라인 교육은. 그런데 오프라인 교육 이렇게 만나서 할 수 있는 이 교육, 살아있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이때 끄덕끄덕 해주고 웃어주고 자극받으면 반응도 하고 이래야지. 그냥 무섭게 쳐다보고 있으면 차라리 온라인 교육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여러분한테 제가 첫 번째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청입니다. 제가 여러분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제가 늘 얘기지만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어찌됐든 BTS이기 때문에 BTS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를 한번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것도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나면 바로 끝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한 조직은 요걸 하는데 한 20분 걸립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BTS 돼서 여러분한테 인사할 테니까 여러분 BTS 왔다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뭘 했느냐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 원래 비즈니스는 요구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세일즈는 기본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아는 친척인데 내 가까운 친구인데 저가 알아서 보험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죠? 네. 뒤에는 대답을 안 합니다. 왜 뒤에 대답을 안 한 줄 아십니까? 왜 뒤에 분들은 지금 대답을 안 할까요? 지금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내가 멀리 있기 때문에 자신은 괜찮을 줄 알아요. 여러분, 멀리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은 오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 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요, 막 300명, 350명 모인 곳에 가면 정신없이 돌아다니니까 교장 선생님들 강의도 이렇게 활기차고 재밌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또 얼마든지 뒤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지 않은 분은 언제든지 제가 바로 앞으로 가서 1대1 강의를 하겠습니다. 1대1 이걸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무섭게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아, 저분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리고 그분 앞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제가 지금 겁을 많이 주죠. 불편하시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불편하라고 왔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너무나 쾌락을 추구합니다. 안주를 원합니다. 익숙한 것을 원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있다 가지, 잠자고 있다 가지,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뭐 병원 그룹에 강의를 갔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수백 명이. 그런데 저 앞에 강의하신 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료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앞에 PPT 자료를 띄워놓고 강의를 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전부 의사인데 3분의 2가 잠을 자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는 코 고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신문에 보니까 대한민국 석학이 와서 강의를 했고 모두가 열심히 경청했다고 신문에 나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잠자게 하는 것은 강의 아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를 보자마자, 내 눈을 보자마자 내가 오늘 안경을 안 끼웠죠. 저를 아신 분은 지금 왜 안경을 안 끼웠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세요. 묘한 일입니다. 왜 거꾸로 갑니다. 이제 눈이 더 잘 보여. 나는 느꼈습니다. 확실히 우리 인간의 몸과 뇌와 마음은 관리하면 젊어질 수 있다. 여러분 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냥 끄덕끄덕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아내가 얘기하면 말이 되냐고 쳐다보는 놈, 미래 없는 놈입니다. 그냥 공감하면서 막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도 제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겼죠. 예, 고맙습니다. 원래 저 그런 놈이에요. 제 아내가 얘기할 때마다 저는 늘 그게 아니면 막 논리적으로 따졌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는 그걸 못 참겠대. 나는 그래서 그랬어요. 세상에 당신 엄마한테 물어보자고. 내가 오죽히 답답했으면 네 엄마한테 물어보자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인간관계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집에서 안전보장을 지금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그 여자는 내가 떠날까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다 맞춰줘 버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해도 그랬냐고, 알았다고, 맞다고. 그런데 가끔 한 번씩 또 제 본성이 나와가지고요, 흔들다가 얻어 터질 때가 있는데 그냥 오늘 끄덕끄덕 그리고 얼굴 펴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제가 실제 여러분 1대1 강의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나도 관리합니다. 저도 관리해야죠. 그러나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갖자. 좀 불편하시더라도 교육받는 거니까 자, 요구하자고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했어요. 인사할 테니까 반겨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반겨달라고. 여러분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요구를 못합니까? 거절받을까 봐서 요구를 못하죠. 동의하십니까? 네. 거절받을까 봐서 요구를 못해요. 이건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마윈 아시죠? 마윈. 중국의 알리바바의 마윈. 여러분 마윈은 키가 커요, 적어요? 마윈보다 내가 잘생겼지 않나요? 고맙습니다. 보세요. 여자분이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마윈 키도 좋고,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저우 사범대학 전문대학인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삼수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졸업하고 나서도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30번 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떨어진 데는 KFC, 햄버거 집 있죠?
거기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KFC 햄버거 집은 이 24명이 지원했는데 딱 한 명 떨어졌는데 마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마윈이에요. 그런 마윈. 물론 요즘은 지금 시진핑 체제 하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분이 다 좋았는데 세계의 리더였는데 세상의 이치를 몰랐던 거죠. 세상의 이치를. 그런데 마윈이 늘 직원들에게 했던 얘기, 우리가 제안을 해서 고객이 우리 제안을 수용해주면, 거절하지 않고 수용해주면 고맙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거절하면 그것이야말로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제안해서 받아주면 고마워, 영광이야. 그런데 거절해도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걸 가지고 왜 일이 어렵니 쉽니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거절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여러분 그 에어비앤비 아시나요? 에어비앤비. 예. 그 사실 만들어진 지가 2008년 창업했으니까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 됐죠. 에어비앤비의 그 창업자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 머리 좋은 사람들 같죠? 아닙니다. IT 업계의 최고 인재 같죠? 아닙니다. 그들은요, 처음 창업해가지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IT업은 투자를 못 받아, 투자를. 그래서 아름아름으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자 명단을 20개를 구했어요, 20개를. 그래 전화를 한 겁니다. 만나자고 약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20개 중에서 10개는 아예 만남도 약속을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개는 만났는데 모두 거절받았어요. 그 중에는 그냥 앉아서 대화하다가 차를 마시다가 차 놓고 그냥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나가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때 자존심이 상했다면 그만둬버려야죠. 동의하십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그때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나중에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투자자가 그들에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오늘날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벤처 투자자가 폴 그레임인가 그러는데, 그레임인가? 투자하고 나서 왜 투자했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이들은 $5짜리 시리얼을 $40에 팔아, $40에. 왜냐하면 투자 자금이 처음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저기 에어비앤비를 하는데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당시에 미국에서 2008년 대선 때 오바마 같은 사람들,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 있잖아요. 후보들 얼굴을 캐리커처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시리얼을 후보 얼굴로 디자인한 용기에다 판 거예요. 그래서 $5짜리를 $40에 팔았어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딱 보고 하는 생각이 $5짜리를 어찌됐든 $40에 살 수 있도록 고객을 설득할 수 있다면 이들은 낯선 곳에서 잠잘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는 거절을 무릅쓰고 투자자를 모으고 게스트, 손님 있죠, 손님 게스트를 전국적으로, 미국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게스트를 호스트 주인도 한번 해봐라. 남의 방에 잡았냐? 이제 남의 방에 네 방도 한번 빌려줘봐라. 게스트를 호스트로 만든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에어비앤비가 있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했고 여러분은 거절 않고 받아주셨고,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은 제가 요구하니까 뭘 해주셨냐? 반겨주셨어요. 반겨주셨어요. 여러분 성공의 비결 또 하나 있습니다. 반기는 것입니다. 밖에 봄이 왔죠. 어떤 사람은 봄을 반겨요. 봄을 반겨. 어떤 사람은 나가자마자 아씨 또 황사 있네, 또 아주 골치 아프게 흔드는 놈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야 봄이다 이렇게 나가고, 어떤 놈은 봄에 또 황사 때문에 어떻게 사냐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별거 아닌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힘, 여러분 성공의 지름길이고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놀랍게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호들갑을 떠는 놈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막 밥을 먹을 때도 별것도 아닌 걸 먹으면서 와 맛있다 이런 사람 있죠.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도 맛있는 게 좀 있어도 맛있냐고 물어봐야 대답하는 놈 있죠. 물어봐야. 어떤 놈은 물어봐도 대답을 좀 시큰둥하게 해요. 그 괜찮냐고, 입맛에 맞냐고 하면은 나쁘지 않네 이런 놈이 있어. 나쁘지 않네. 꼭 말을 그따위로 해야 되겠습니까? 나쁘지 않아.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나쁘지 않대. 여러분 호들갑을 한번 떨어보세요.
결혼하신 분은 사모님한테 호들갑을 떨어보세요. 당신 너무 이뻐 보인다고, 오늘 나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한번 호들갑 떨어보세요. 안 하던 짓이라 여러분 사모님이 놀랄 수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은. 그래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미쳤냐고. 그때도 안 미쳤다고 하지 말고 난 미쳤다고. 난 미쳤다고 넘어가세요.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한테 미친 여자라고, 미친 남자라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거짓말을 막 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뇌과학을 제가 잠깐 설명할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봄이 오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호들갑 떨어보세요. 호들갑을 떨으면 행복해진다, 행복해진다. 그런데 왜 행복이 필요하냐? 행복감, 행복에다가 감을 넣어서 행복감 이러면은 놀랍게도 행복감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더라. 숀 아처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최고 인기 강사, 행복학 권위자, 굿싱크 대표. 이 사람이 오랜 연구를 했는데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뜻입니다. 성공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공해갖고 다 행복한 건 아니죠. 뭐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우리가 볼 때 성공한 사람도 불행한 경우 많잖아요. 꼭 누구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그냥 다 알아들어야지 꼭 말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고 대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고 저기 장국영 같은 사람, 그 자살했던 배우, 그거 보세요. 나는 그런 몸을 가지고, 그런 얼굴을 가지고, 그런 명예를 가지고, 그런 돈을 가지고 왜 죽는지 이해가 안 가. 난 죽을까 봐서 걱정인데. 여러분 죽을까 봐서 걱정이신 분 행복한 분들입니다. 혹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몸을? 행복한 분들입니다. 행복해 하세요. 행복감을 가지면은요, 성공한 사람이 모두 행복할 수는 없지만은 행복감을 가지면 놀랍게도 세 가지 일어난다. 일의 생산성이 올라간다. 두 번째는 건강, 다시 말하면은 면역력이 증강된다. 건강이 좋아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더 번다. 이걸 숀 아처를 비롯한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행복감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행복감을 갖는 제일 좋은 방법은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척.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척 하면 되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척. 봄을 맞이하고 너무 기쁘지 않아도 기쁜 척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척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이다. 이게 인간의 뇌거든요. 데니스 웨이틀리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오래전부터 주장했죠. 척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심리학의 유명한 이론이 if예요. if. 만약 뭐뭐라면. 그래서 늘 척 하시면서 뭐 잘하고 계시지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보고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제가 여러분한테 또 질문을 한다는 게 미안한 얘기지만 말이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여러분 오늘 어떤 강의를 원하십니까? 재밌는 강의. 제가 이제 이걸 물어보잖아요. 이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죠? 그래, 고맙습니다. 자, 재밌는 강의. 많은 사람이 재밌는 강의를 원합니다. 또 어떤 강의를 원하세요? 네? 빨리 끝난 짧은 강의. 짧은 강의. 원래 이런 얘기는 저 뒤에서 조용히 하는 게 상식이에요. 네, 여러분 요즘 막 대놓고 빨리 끝내달라고. 대놓고. 뭐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자, 재미있고 짧은 이런 강의. 이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어떤 강의를 하고 싶으냐. 제 입장에서. 자극이 있는 강의를 드리고 싶은데 자극. 제가 자극적으로 생겼습니까? 이 말에 대답하시기 곤란한 모양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대답해버리라고. 별것 아닌 건 그냥 대답해버려. 이게 여러분 목숨 걸 일입니까? 뒤에 계신 분들 지금 끝까지 대답을 안 하는데요. 꼭 당해봐야 알겠어요? 당해봐야?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은 당해봐야 알아. 당해봐야 알아. 교통사고 나봐야 교통의 중요성을 알아. 당해봐야 알아. 어떤 놈은 당하고도 몰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상묵 교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상묵 교수. 예, 그냥 들어봤다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2차 질문 안 합니다. 앞에서 있는 강사들이 꼭 2차 질문을 해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망칩니다. 조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2차 질문을 자주 하면 대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분명히 밝힙니다. 2차 질문 없습니다. 이상묵 교수님은 서울대 지질학과 교수였죠. 미국으로 지질 탐사 갔다가 대학원생 제자 하나가, 여자 제자 하나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본인은 목이야 휠체어, 목이야 전체 쓸 수 없을 정도로 전신마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에서 강의 아주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IT 기기를 이용을 해서요. IT 기기가 갈수록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서울대 교수로 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을 때, 당하기 전에 자기는 몰랐대. 자기밖에 몰랐대. 자기밖에. 집에서도 아내보다 내가 중요해. 아이들보다. 자기밖에 몰라. 밖에 나가도 여러분 S대 교수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다른 사람 우습게 봤어. 그런데 사고 딱 당하고 나니까 너가 보이더랍니다. 너가.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너가 있어. 내가 있는 거예요. 학생이 있고 다른 교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있고 내 아이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 또 자신이 장애인이 됐으니까 장애인 단체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책에 이상묵 교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해달라고 합니다. 막 여기저기서 갑자기 유명해져서 지질학과 교수가 유명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질이도 유명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아주 학술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농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농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모님이 농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 유머냐? 이렇게 싸늘하게 치를 밟아버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나처럼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은 교통사고 당하는 것이다. 당하는 것이다. 한번 당해봐라! 당해봐라. 유명해진다.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하지 않고 배우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당하지 않고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파산 안 해보고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패도 좋지만 실패 안 해보고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혼 안 해보고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혼하고 상대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돈을 다 잃어보고 돈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인간이라는 게 묘하게 당해봐야 안다. 당해봐야 한다. 제가 여러분 오늘 당해보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상묵 교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교훈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본 건데요. 자, 자극이 있는 강의를 드리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상묵 교수님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자극이 필요하냐? 인간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학습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SR 이론이라고 하죠. 자극 주고 반응하고 자극 주고 반응하고 이게 사실은 학습도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자극에 플러스 반응을 한다. 어떤 사람은 자극에 마이너스 반응을 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반응하는데 돈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아까 제가 성공 방정식 얘기했지만은 지금 성공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강사 또는 앞에서 본부장이나 지점장님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그걸 누가 모르냐 이 자식아. 이런 놈이 성공한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얘기도 불구하고 끄덕끄덕하면서 맞아 다시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플러스 반응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나가면서 그럽니다. 지가 뭔데 소리치고 있냐고. 아이 자식 그렇게 안 생겼는데 소리만 친다고 막.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와 진짜 오늘 나 자극받았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작심하고 가. 여기 오는 이유가 여러분 작심하기 위해서거든. 작심하기 위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작심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흔들면서 가면 여러분 내 인생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플러스 반응을 하고 마이너스 반응을 하고 뭘 하느냐? 작심이에요. 마음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작심하면 3일이라는 꼬리어가 붙어요. 작심 3일. 그런데 완전히 여러분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오늘. 작심 3일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3일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밥은 하루에 3끼 먹는 놈이 마음은 왜 사흘에 한 번도 안 먹어요? 아니 한번 패러다임을 바꿔보자고요. 마음 사흘에 한 번씩은 먹어야죠. 매일 먹어야죠. 마음 먹기 곤란하면 매일매일 책을 보면서 나를 동기부여해야죠. 특히 영업은요. 스스로 동기부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침에 계속 리더가 조회하지 않습니까? 마음 먹으란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마음 먹으란 얘기예요. 조회하는 이유가 여러분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조회를 빼먹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놈은 어제 했던 얘기 또 한다고 우리 지점장은 이렇게 말하는 놈이 있어. 너는 어제 먹었던 밥을 왜 또 먹냐? 나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먹었던 밥 계속 먹잖아. 계속. 그런데 어제 했던 얘기는 왜 들으면 안 됩니까?
왜 노래는 계속 들으면서 강의는 새로운 걸 원합니까? 여러분, 노래는 계속 똑같은 노래 듣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얘기하면 저 자식 또 얘기한다고요. 또 얘기한다고. 그럼 뭐 새로운 게 항상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업은요, 제일 중요한 게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한테 필요한 동기부여 책을 읽으세요. 읽기 싫으면 요즘 동영상, 뭐 제 유튜브 보라는 얘기 같은데 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보세요, 한번. 어떤 사람은 내 유튜브를 100번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후배 중에서 직접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성공에 관한 영상들 열려 있습니다. 아침에 한번 틀어놓고 의식이라 생각하고 매일 아침, 그게 보기 싫으면 매일 아침 성공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마음 먹고 그게 1년 가기를 바라니까 그렇지. 작심삼일하면은 얼마든지 3일에 한 번씩 마음 먹으면은요. 작심은 마음작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3일은 행동이기 때문에요. 몸의 작용입니다. 마음은 먹지만은 몸이 안 따라요, 마음이. 그러나 마음을 먹으면 몸이 좀 따르기는 하는데 언제까지 가느냐? 3일 간다는 얘기예요. 왜 몸이 3일밖에 안 가느냐? 우리 마음과 몸은요, 이 마음에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의지력이라는 놈이요,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의지력도 소모돼요. 여러분, 배고플 때 의지력이 소모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열심히 일하다가도 배가 좀 고프면 일하기 싫어지죠. 예, 일하기 싫어지죠. 또 너무 배가 불러도 일하기 싫어지죠. 의지력은 반드시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력은 소모됩니다. 나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의지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정신적으로 넉다운 돼버릴 수 있다. 번아웃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작심은 마음작용이지만 3일 행동하는 것은 몸의 작용이다. 그런데 마음은 얼마든지 먹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먹기 쉬운 마음도 안 먹는 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 먹기 쉽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도 옛날에 여기 영업 관련 조직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막 옛날에는 마감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막 회식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 있죠. 또 마감 끝나고 나중에는 뭐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막 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 그때 이제 막 저 조직원들이 그럽니다. 이번에 여행 갔다 와서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 안 합니다. 술 먹으면서 막, 진짜 내가 이번에 지점장님, 진짜 이번에 해내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술 때문에 출근 안 합니다. 지금 술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작용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내일 아침에 나오느냐 마느냐는 몸의 작용이에요. 몸의 작용. 원래 몸이란 놈은 게을러요. 원래 몸은 게을러요. 그러니까 그 게으른 몸을 끊임없이 놔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관리해야 되거든요. 관리. 그래서 마음을 먹어도 3일밖에 안 가는 이유는, 이거 많이 가는 거예요. 3일밖에 안 가는 이유는 이 몸이라는 놈이 마음과 달리 게으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플러스 반응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오늘 자극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반응 중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